안녕하세요. 건강의 담비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건강,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양오행에서 건강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원론적인 정의에 대해서 짚고 가려고 하거든요. 어, 영상 자료 같이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이란 과연 뭘까요? 나는 정말 건강한 걸까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검색해서 정의를 찾으면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뭐 질병이 없는 상태다,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안전한 상태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가지고 건강하다라고 완벽하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증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음양오행에서는 삼선이 잘 되는 상태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계속 이제 일강에서부터 얘기했던 삼선이 잘 되는 상태가 건강의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변화가 원활한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삼사를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상태 역시 건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각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질병이 없는 상태인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되고요. 통증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건데 어, 건강하다고 하지만 통증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진단으로서는 분명히 안 좋아야 되는데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가 생겨서 뭔가 행동이 원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말할 수 없다거나 이런 그 장애를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더 저하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활동을 잘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가 없는 상태와 기능 저하는 좀 다른 건데, 기능 저하만을 가지고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의 질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안 된다면 병원에서 아무리 진단이 문제가 있거나 없다고 이렇게 나와도 내가 느끼는 어떤 건강의 척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양오행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상생과 상극은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양오행학에서의 건강과 삼살이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무엇이 이것을 건강이라고 얘기할까요? 음양오행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음양의 성질이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변화 원리에 따라서 오행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상생상극은 이 오행상에서 일어나는 건데 음과 양이 서로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 오행이 생기는데 이 오행이 상생이라고 하는 원리와 그리고 상극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상생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의 목, 화, 토, 금수 이 오행이 서로 그 다음 것을 생한다, 즉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하는 거 이렇게 서로 쭉 돌면서 계절의 변화처럼 봄이 여름을 가져오고 여름이 한여름을 가져오고 한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다시 겨울로 갔다가 봄이 오는 원리처럼 서로 상생으로 천지가 이렇게 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극은 서로 극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공격한다, 친다, 위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야 되는 기운을 사실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가는 원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혈액의 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사람 몸에서는요. 자연계에서는 또 좀 다르게 작용하겠지만 사람의 몸에서는 우리가 어떤 장부나 어떤 경락을 고치려고 할 때 그 부위로 우리가 치유가 돼야 하는 부위로 건강한 혈액이 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혈액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이 가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혈액을 빼앗는다든가 이런 원리로 사람의 몸에서는 나타나게 되는데 자연에서는 기후라든지 기질 같은 것들이 서로 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더위가 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겨울이 길면 여름이 짧아지거나 나머지 다른 계절들이 짧아지는 것처럼 만약에 아주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다 보면은 습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상반되는 변화 원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조화와 균형이 잘 일어나는 것이 건강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여름에 운동을 했어요. 강하게. 그럼 덥죠. 더운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모공을 열어서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기화열이 발생하면서 몸에서 이제 기화열이 빼앗기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조절되는 건데 더워서 엄청 더운데 바깥에서 운동을 했는데 내가 더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으로 열이 쌓이겠죠. 모공을 열어서 땀을 내보내는 것이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체온이 올라갔고 모공이 열렸고 땀이 났고 체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거라는 거고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추워요. 아주 추우면 어떻게 되죠? 모공에 닭살이 돋고 모공이 바짝 오므라들죠. 그래서 열을 발산하지 못하게 만들고 몸이 달달달달 떨리게 해서 떨리면 어떻게 돼요? 운동이 일어나니까 근육에 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다시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근육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생과 상극의 변화 원리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조화와 균형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면 안 먹고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이 사실은 근본이거든요. 되게 쉽게 몸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픈데 계속 소화가 힘든 음식을 먹는다던가 잠을 자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은 병을 부추기는 일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피곤할 때는 자는 것이 졸린 것이 정상이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은 지극히 건강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좋아지는 반응인지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는 반응인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살해하는 것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삼살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이 나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걸 천지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들볶아서 병에 걸리는 것을 자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타살, 이거는 타인이 나를 위협해서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슨 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에 위협이 될 만큼의 어떤 환경으로 내몰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천지살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나타내는 기후를 사람이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가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거나 이렇게 보호받기 시작한 게 인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움막을 짓고 아니면 동굴에 살고 이런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까지 돌아간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 하늘과 땅의 기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게 좀 다른 지역, 못 사는 지역에 가면
너무 가물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뭐 이런 기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기상이변 같은 것들도 천지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가 되면서 가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도구 같은 것들의 안정성도 좀 더 확보가 되고, 그리고 지역과 상관없이 기후라는 것이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어떤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기후 이런 어떤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아침에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올 때쯤 굉장히 심한 비바람이 불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기후에 의해서 병에 드는 일이 흔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습을 제한하지 못해서 올바로 바로잡지 못해서 병이 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너무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해서 들볶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너무 또 느슨한 사람도 있죠. 감정을 잘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현대인들은 심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 그리고 조울증을 겪는 사람, 조증을 겪는 사람도 있죠. 감정 기복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복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스스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감정에 더 쉽게 휩싸이게 되고 불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사회성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우울에 빠지는 자살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고,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먹고, 자야 되는데 하면서 안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안 일어나고, 낮과 밤이 거꾸로 바뀐 생활을 한다던가, 삼선이 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삼선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살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습관에 의해서 내 어떤 습성,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자신을 주관하는 근본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타살이라고 하는 게 외부인이 나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괴롭히는 직장 상사, 선생님,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일들 있잖아요. 뭐 층간소음으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게 이제 타살이죠. 하지만 하늘이나 땅이 타인이나 혹은 스스로가 건강을 해치도록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그 원리를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음양오행에서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늘과 땅에서의 기질작용에 의한 기후, 즉 풍, 열, 습조한 5개의 기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고 열기가 있고 습기가 있고 건조하고 추운 기운. 이게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땅에서도 올라오는데 이 기후가 사실은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미쳐서 받은 생물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질이. 그러면 결국은 축적된 기후에 의해서 어떤 특정 기질을 띠게 되는데 이게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 동기 감응을 하게 되는데 음기나 양기 그리고 오기를 함유하거나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더운 열대지방에서 자란 어, 그 음식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 건조를 이기고 자란 거면 양이 축적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 양을 이기려고 스스로 굉장히 강한 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로에 같은 걸 생각하면
알로에는 이제 딱딱한 껍질이 있고 가운데 부드러운 액성이 있는데 이게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사막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이 강하고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아주 차갑고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기를 직접적으로 받은 껍데기는 굉장히 양성이 강해요. 양성이 강하다는 특징 하나가 가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는 뾰족뾰족한 이렇게 잎에 가시 비슷한 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그렇게 촉촉하고 수분이 많고 물렁물렁한 속알맹이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만한데 그게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음기나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막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도 왜 굴러다니는 풀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뿌리 없이 굴러다니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비가 내리면은 갑자기 확 자라나서 씨를 뿌리고 또 막 굴러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조한 상태로 에너지만 축적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애들은 아주 강한 양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차가운 데서 자라는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차가운 어 그 냉대 지역, 뭐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서 자라는 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은 굉장히 강한 양기를 띠지 않으면 얼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얼지 않을 만큼 강한 양기를 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에델바이스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 얼음을 뚫고 눈을 뚫고 자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한 양성을 띠고 있고 자세히 보면 그런 애들은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송보송한 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주변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이기기 위해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식물계나 동물계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생명체가 어떤 기후 특성을 가지고 어떤 기운을 내재하고 있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 학자들은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을 분류포로 만들어서 음양을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생물들의 음양의 특성, 오행의 특성에 따라서 동기 가뭉에 의해서 올바로 섭취하게 되면 적절하게 그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재된 기질과 감응하기 때문에 같은 기운은 같이 감응하기 때문에 기운이 증가하거나 혹은 반대의 기질이 들어오면 저하되거나 그러면서 변화와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계속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조절이 되면서 인간이 건강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항상성 유지, 특히 체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유지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이게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몸을 다쳤어요. 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지혈해야 되겠죠. 출혈이라고 하는 변화에 바로 지혈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대응이 되는 거고요. 냉기가 들어왔으면 내 몸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그 냉기를 이길 만큼의 체온이 유지되는 활동이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나야지 건강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장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거죠. 이렇게 음양오행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오행의 변화에 따라서 상생상극이 조화롭게 일어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건강의 척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렇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정보를 이제 먼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음양오행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강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건강의 담비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 그리고 기질변화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시간을 차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